포피의 손을 잡아요. 포피의 귀를 기울여요. 마음을 열고 포피와 친구 되면 당신의 눈이 되어 세상을 보여드려요. 오늘 날씨가 심상치 않네요. 역시 변덕스러운 봄 날씨답습니다. 세종으로 오는 길은 참 흐렸어요. 그렇군요. 태풍 노을이 북상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다고 하는데요. 이 태풍이 우리나라에 직접적인 영향은 주지 않지만 오늘 밤부터 큰 비가 내린다고 해요. 그리고 바람이 강하게 불고 벼락도 칠 수 있다고 하니까 더욱 대비를 잘해야겠죠. 흐린 날씨에 기분도 처지기 쉬운 월요일 오후입니다. 저희가 준비한 다양한 소식과 함께 하시면서 조금이나마 기분이 좀 좋아지시길 바랍니다. 5월 11일 월요일 내 손을 잡아요. 출발합니다. 안녕하세요. 내 손을 잡아요 진행의 권순철입니다. 안녕하세요. 홍옥희입니다. 아 정말 굉장히 봄 태풍 네. 전 굉장히 오랜만에 본 것 같은데 태풍 이름이 노을이라고 해서 저는 뭐 네.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건가 싶었는데 외국에서 이게 나왔더라고요. 네. 아시아권에서 발생하는 걸 이제 태풍이라고 하거든요. 네. 네, 근데 이제 이 아시아 국가들이 이제 10개의 이름을 짓는데요. 북한을 포함해서 그 10개의 이름을 지어가지고 차례차례대로 이렇게 번호를 매겨가지고 이름을 짓는다고 합니다. 그런 그래서 식의 규칙이 있군요. 네네네. 이렇게 태풍이 발생되는 숫자에 따라서 이름이 이제 바뀌게 되는 거죠. 뭐 어떤 건 북한이 지은 거고 어떤 거는 누가 지은 거고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태풍 이름이 바뀌. 옛날에는 그렇게 있었잖아요. 태풍 중에 제일 강한 태풍이 뭐 사라라고 여자 이름이었죠. 여자 이름. 네. 그 태풍이 좀 약해지라고. 사라 뭐 이런 걸로 지었다가 나중에는 남자 이름 왜 여자 이름만 짓냐. 태풍에도 여성차별, 남자차별 뭐 이런 게 적용이 네, 되는 건가요? 그래서 그랬다가 다시 이번에는 아시아권에 발생되는 이런 네. 강한 열대성 저기압인데 왜 아시아권의 이름을 배제하느냐. 다 영어 이름이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영어 이름 말고 아시아권에서 지어라. 그래서 가끔 노을, 뭐 매미, 뭐 이런 이름이 네, 맞아요. 발생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틀릴 수도 있어요. 권순철 씨, 네. 아주 네. 잡다한 상식이었습니다. 네, 대본에 안 나오는 거거든요. 네. 그래요. 오키 씨하고 저는 어저께도 좀 같이 지내서 뭐 서로 안부를 묻는 것은 굉장히 형식적이지 않을까. 하는 그러면 생각이. 뭐 이제 근데 사실 어제는 날씨가 굉장히 좋았잖아요. 그쵸. 더울 정도로. 네. 근데 굉장히. 오늘은 제가 집 밖에 딱 나오자마자 추워. 그리고 다시 들어갔거든요. 옷을 다시 걸쳐 입고 나와야겠다. 옷을 네. 다시. 맞아. 그리고 오늘 춥춘 거 보니까 맞다. 오늘 비도 온다 그랬지. 그래서 옷을 딱 걸쳐 입고 우산도 챙겨가지고 나왔어요. 근데 저는 딱 그 버스 시간에 맞춰서 원래 나오거든요. 집에서. 근데 다시 집에 갔다 나오니까 버스를 놓친 거예요. 버스를 놓치니까 다음 버스는 아무리 기다려도 오질 않고 어머. 그래서 결국 택시를 탔잖아요. 방송에 안 늦기 위해서. 날씨 때문에 택시 탔어요. 날씨 탓을 하는 거군요. 네. 사실 날씨 탓이 맞긴 한데 이렇게 오키 씨가 화를 낼 정도니까. 택시 탄 게 억울해서. 억울해서. 네. 비가 안 오는데 네. 나는 왜 택시를 탔을까? 버스도 안 오고. 네, 그냥 옷을 걸쳐 입고 왔을 뿐인데 왜 버스는 나를 기다려주지 않았을까? 그게 바로 머피의 법칙인가요? 네. 그렇군요. 자, 코너 소개해드려야겠네요. 네. 네, 오늘은 어떤 코너들이 준비되어 있죠? 네. 먼저 서울세계시각장 경기대회 소식을 오늘부터 일주일 동안 다음 주 네. 월요일까지 이제 저희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짧게나마. 그러니까 서울세계시각장 경기대회 주요 소식은 저희 방송을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요. 그리고 다음으로는 복지TV 박정인 기자와 함께 장애 뉴스를 전해드리는 시간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저와 함께하는 주간 스포츠 영상 해설이 이어지고요. 정부에서 펼치는 다양한 일들을 알아보는 시간, 세종 포커스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월요일은 알찬 정보가 가득한 날입니다. 코너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앞서서
청취자분들이 프로그램에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내 손을 잡아요에서는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www.facebook.com/kbicktv로 메시지 주시거나 진행자인 권순철, 홍옥희에게 메시지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인터넷에서 포피 채널을 검색하면 블로그를 통해서도 참여가 가능합니다. 방송에 참여하신 청취자분께는 문화상품권을 드립니다. 많이 많이 참여해주세요. 그럼 오늘 내 손을 잡아요 본격적으로 시작해볼까요? 네, 시작해보죠. 자, 서울세계시각장애인 경기대회 소식을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자, 원래는 서울세계시각장애인 경기대회 조직위원회와의 전화 연결을 해야 하는데 조직위의 사정에 따라서 네. 저희가 직접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왜냐면 저희가 어제 개회식을 다녀왔기 때문이죠. 그렇죠. 잠실실내체육관에 저는 한 오전에 도착해서 있었고 오키 씨도 거의 뭐 1시 다 돼서 이제 도착을 했는데 12시 넘어서. 네, 12시 넘어서 도착했군요. 네. 체육관의 초반 분위기 어땠습니까? 정말 축제 같았어요. 뭐 이것저것 되게 부스도 많고 뭐 이렇게 시각장애인들에게 도움이 되는 장비라든지 그런 물건을 소개해주는 부스들도 굉장히 많았고 막 인형탈을 쓴 사람들도 막 돌아다니고 그리고 그 경기장 안도 리허설이 한창이었고 그리고 자리는 좀 이렇게 듬성듬성 사람들이 있는 그런 정도였는데 개회식이 시작하자마자 어디서 그런 사람들이 다 들어왔는지 1층부터 2층까지 꽉꽉 찼더라고요. 네.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제일 높은 자리만 안 찼고요. 네. 1, 2층까지는 다 찼다는 네, 얘기를 네. 들었어요. 한 6천여 명 정도 추산되는데 이것도 맞는 얘기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6천여 명은 맞는 얘기가 아닐 수도 있다. 8천여 명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4천여 명일 수도 있어요. 근데 진짜 자리를 꽉 채운 건 진짜 맞아요. 네. 제가 봤으니까. 1, 2층까지는 꽉 찼습니다. 그 위에 3층 자리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까지는 제 자리에서는 안 보였어요. 그러니까 3층 네. 자리가 있어요. 아. 네, 있는데 거기 다 차면 이제 12,000명 들어올 수 있는 자리인데 아마도 한 8천여 명이 오시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네. 그냥 계산으로 어림잡아 보면서 자 개막식이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저희가 네. 이제 오후 2시부터 KBIC에서는 중계를 시작했는데 정확하게 오후 2시 40분부터 네. 개막식이 시작이 됐어요. 개막식의 주제는 뭐죠? 주제는요. 울림의 빛으로 울림의 빛으로 희망을 보다. 그렇습니다. 네. 울림의 빛으로 희망을 보다라는 주제 아래 여러 가지 식전 공개 행사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데 네. 이 식전 공개 행사의 전경호 국내 최초고 세계 최초라고요. 시각장애 마린 비스트는 그래요. 네. 그 마린 비스트가 뭐냐면 네. 기다란 네. 실로폰 같은 거예요. 그렇죠. 서서 연주하는 실로폰 같은 건데 네. 그 길이가 성인 남자가 양팔을 펼쳐도 다 닿지 않을 만큼 엄청 길거든요. 네. 근데 그거를 시각장애인 그분이 치는 거예요. 무슨 노래를 쳤었죠? 되게 많이 그 들어본 헝가리 노래인데. 행진곡이라고 아. 헝가리 뭐 5번 행진곡이 뭐 그걸 쳤는데 네. 여튼 이제 자세한 노래는 저희가 급작스럽게 뭔가를 준비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찾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린 비스트 전경호 씨의 공연 이후에 우리 챔버 오케스트라 시각장애 챔버 오케스트라인 하트 챔버 오케스트라의 공연도 있었습니다. 네, 그분들은 뭐 유명하니까요. 네. 그럼요. 그런 그 공연이 끝난 이후에 이 시각장애인 소년과 소녀의 만남 뭐 이런 것도 있었죠. 이 심장 소리를 들어봐, 뭐 별이 뜨는 소리를 들어봐 이러면서 네. 시각장애 소녀를 시각장애인 소녀 고등학생 소녀를 그 대학생 그 소녀가 눈이 보이는 소녀가 안내를 하는데 그 거꾸로 된 거죠. 이제 시각장애인 소년이 이제 자 따라와 내 손을 잡고 따라와 하면서 네, 주체적인 역할이 된 거예요. 네, 오히려. 네. 주체적인 역할이 돼서 시각장애 소녀를 깨닫게 해주는 그런 식전 공연도 있었. 마치 연극을 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어요. 네, 근데 저는 좀 의문이 들었던 게 그 고등학생 남자애가 훨씬 키가 컸거든요. 근데 그 여자분이 훨씬 조그만데 너 왜 이렇게 조그마니? 막 이렇게 말을 하니까. 아 맞아. 그 대사 중에 시각장애 소년에게 너 왜 이렇게 조그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있었습니다. 이것은 KBS에는 중계가 되지 않았고 STN 스포츠와 저희만 중계가 네. 됐는데 뭐 여튼 그런 이제 공연 식전 공연이 있었습니다. 되게 재밌었어요 사실. 네네. 재밌기도 했고 그랬습니다. 자 그리고 그 개막식 이후 개막식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됐죠. 네. 내빈 입장과 함께 여러 국가들이 이제 입장을 하면서 네. 한 57개국의 1,500여 명의 선수들이 네. 다 입장을 해서 이제 그 이후에 또 여러 가지 대회사도 있었고요. 그쵸. 히딩크 감독이 나왔습니다. 네, 히딩크 감독이 와서 이렇게 좋은 말을 했죠. 네. 뭐 꿈을
가질 수 있어야만 꿈을 이룰 수 있다. 이런 네. 비슷한 멘트를 했었어요. 네, 예. 그러니까요. 되게 좋은 멘트였고 박원순 서울시장 예, 그리고 왔었죠. 박근혜 대통령 영상 메시지로 네, 네, 네. 축사를 해줬습니다. 네. 그리고 또 어머나 죄송합니다. 제가 방송 중에 말이죠. 원래 진동으로 이제 해놓는데 이게 워낙 당황스럽다 보니까 마우스도 떨어뜨리고 오늘 생방송 중에 굉장히 실수가 많이 나오죠. 죄송합니다. 괜찮답니다. 네, 감독님이. 좋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또 공연도 있었는데 특히 저는 이채로웠던 것은 네. 보통은 이제 고적대나 음. 이런 브라스 밴드 큰 밴드들이 와가지고 네. 개회식 때 이게 선수 입장할 때 네. 연주를 하지 않습니까? 네, 네. 이번엔 하트 챔버 오케스트라가 연주를 네. 또 해줬습니다. 네, 그리고 그 각국 선수들이 입장할 때도 하트챔버 오케스트라가 계속 실시간으로 연주를 했었고요. 해줬습니다. 네. 그리고 또 무용도 있었어요. 무용 그 북 치면서 이렇게 네, 북치면서 하는 무용. 네, 묵치면서 하는 무용, 국립무용단 네. 도 있었고 중앙대학교에서도 무용단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제일 하이라이트라고 볼 수 있는 것 공연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식후 공개 행사였는데요. 네. 바로 아리랑 칸타타. 그거 진짜 이하름 진짜 씨와 하이라이트라고 할 만해요. 뮤지컬 최수영 씨가 나온 이하름 씨는 슈퍼스타 K에 나왔던 아주 유명한 가수고요. 네. 최수영 뮤지컬 배우도 이 대회에서 이하름과 함께 무대를 함께 할 수 있어서 굉장히 좋았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어땠어요, 보고? 저는 뮤지컬에 사실 관심은 없어서 이 배우를 처음 봤지만 네. 목소리가 굉장히 좋고 키도 크고 훈훈하게 생겨가지고 급 관심이 가더라고요. 네. 그래서 검색어에 올랐나봐요. 그래서 많은 기사들이 네. 세계 시각장애인 경기대회 관련 검색어 최수형 떴다고 봅니다. 제가 볼 때는 확인 안 해봤습니다만은. 네. 자, 조금 더 정확한 정보를 드리기 위해서 이 참여하신 예술 무대를 꾸며주신 분들 살펴드리면 하트 챔버 오케스트라, 네. 국악 관현악단, 네. 그리고 국립합창단, 네. 그리고 라팔 코러스 시각장애인 합창단 있었고요. 국립무용단, 네. 중앙대학교 연희무용단 네. 이렇게 참여했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참여하고 네. 또 손병두 조직위원장도 나왔고요. 그쵸. 각계각층의 분들이 또 입사 회장도 나왔어요. 네. 맞아요. 네. 국제 시각장애인 스포츠연맹 회장도 나와서 여성분이시더라고요, 그분. 네, 맞아요. 여성분이 나오셔서 또 대회사를 해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개막식 소식을 전해드렸고요. 어제 골볼 경기가 먼저 열렸습니다. 오전부터. 골볼 경기 중에 이제 우리나라 선수들의 정보가 더 궁금하시죠? 그렇죠. 우리나라는 아쉽게도 스페인에게 3대2로 졌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직 예선이기 때문에 1패를 안고 가는 건데 네. 어쨌든 아쉽게 졌어요. 스페인이 굉장히 유럽이기 때문에 이게 공 굴리는 힘이 세다고요. 세기 때문에. 네. 혹시 또 골볼 어떻게 하는지 알죠? 네. 공을 그때 이렇게 영상 세차게 봤었어요. 굴려서. 네, 볼링처럼 이렇게 굴려서. 네, 그거 얼마나 세겠습니까? 네네. 이게 그 유럽 선수들이 굴리는데. 자, 이 공 굴리는 종목인데 아쉽게 3대2로 졌는데 그래도 선전에 딱 볼 수 있겠어요. 그렇죠. 네. 아직 뒤에 기회가 많이 있으니까 또 선전하시고 좋은 성적 거두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자, 서울세계 시각장애인 경기대회 소식 여기까지 하고요. 주제가 한번 들어봐야 되겠죠. 이 순간 이곳에. 이 순간 이곳에 너와 나 우리 하나 되어 모두 함께 넘어가 큰 세상 향해 두 팔 벌려 이 순간 서로가 함께 우리 하나 되어 날개 활짝 펴고 세상 향해 외쳐 가슴 뛰는 순간에 우리 함께 걸으며 함께 빛이 되어 밝게 빛내고 싶어 시작해 꿈을 펼쳐 느껴봐
네, 2015 서울세계 시각장애인 경기대회 개회식과 골볼 경기 결과에 대해서 짧게 소식 들어봤습니다. 오늘부터 대회가 끝나는 다음 주까지는요. 내 손을 잡아요에서 대회 소식을 간단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장애계 뉴스 브리핑 준비되어 있습니다. 순철 씨가 안내해 드릴게요. 네, 장애계 뉴스 브리핑 시간입니다. 장애계 뉴스 브리핑 오늘도 복지TV 보도국 박정인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네. 장애계 브리핑에서 역시 스포츠 소식이 빠질 수가 없습니다. 이 예. 스포츠 이벤트들이 다양하게 열린 주말이었는데요. 예. 먼저 장애계 주요 뉴스 전해주시죠. 네, 오늘 먼저 주요 뉴스로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장애계 스포츠 소식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골볼 소식 전해주셨는데요. 먼저 어제부터 2015 서울 세계 시각장애인 경기대회가 시작됐는데요. 오는 17일까지 서울과 인천, 경기도 등 11개 경기장에서 경기가 진행됩니다. 이번 대회는 전 세계 60개국 1626명이 출전해서요. 육상과 골볼, 유도, 역도 등 9개 종목에서 금메달 238개를 놓고 경쟁합니다. 특히 육상, 골볼, 유도, 수영은 이번 대회 성적에 따라 2016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 패럴림픽 출전권이 주어지기 때문에 이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주말에 휠체어 마라톤 대회가 또 열렸어요. 예, 그렇습니다. 두 번째 소식이 이제 제23회 서울 국제 휠체어 마라톤 대회 소식입니다. 네, 서울 국제 휠체어 마라톤 대회에서 스위스의 마르셀 훅이 우승했습니다. 서울 잠실 종합운동장 일대에서 열린 42.19km 풀코스 경기에서 훅은 1시간 23분 32초의 기록으로 들어와 1위를 차지했습니다. 우리나라의 홍성만 선수도 1시간 29분 13초로 골인해서 9위를 기록했습니다. 네. 또한 우리나라 여성 최초의 휠체어 마라토너인 김수민 선수도 2시간 8분 54초로 들어와 여자부 4위를 차지했습니다. 네, 다음 소식은 교통 이동약자의 이동권 관련 뉴스네요. 네, 그렇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 증진을 위한 의무를 국가가 충실히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이 고속버스와 시외버스에 휠체어 승강 장비를 갖추도록 관련 법령 등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네, 인권위 개정 권고안은 어떤 내용인가요? 먼저 국회의장과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이 버스 운송 사업자가 휠체어 사용 장애인 등이 탑승할 수 있는 이동 편의 시설을 버스에 설치할 경우 재정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또 국토부 장관에게는 향후 교통약자 이동 편의 증진 계획 수립 시에 고속 시외버스에 휠체어 리프트 등 편의 시설을 단계적으로 갖출 수 있는 방안을 포함하고 계단이 있는 버스에 연차별 단계별로 휠체어 승강 설비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하라고 권고했습니다. 네, 이달부터 상위 등급을 받은 국가유공자와 보훈 대상자도 장애인 등록을 할 수가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보건복지부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서 이달부터 국가유공 상위자도 장애인 등록이 가능해졌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국가유공 상위자는 보훈 법령에 따른 우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이 장애인 등록을 따로 할 수 없었는데요. 등록장애인 간 복지 서비스 불균형이 심하다는 지적이 제기됐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장애인 등록이 허용되고요. 장애인복지법의 장애 등급 판정 기준에 해당하면 장애인 복지시설 이용과 장애인 일자리 지원 등의 장애인 복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네, 국내 최초 장애인형 국립체육센터요? 네. 국민체육센터가 열린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국내 최초의 장애인형 국민체육센터인 이 체육관을 광주시 장애인 국민체육센터라고 이름을 짓고요. 지난 7일 개관했습니다. 광주센터는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조성됐고요. 1층에는 다목적 체육관, 2층에는 체력 측정실과 이 장애인 체육회 사무실 등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반가운 소식이군요. 네. 정부가 전국에 추가로 센터를 건립을 한다고요? 네, 아주 반가운 또 소식입니다. 네. 이번에 개관하는 이 광주센터 외에도요, 제주센터가 내년 개관을 목표로 지금 한참 건설 중에 있고요. 이 밖에도
올해도 부산과 인천, 대전, 경기, 충남에도 센터 건립이 확정됐습니다. 네. 이 문화체육관광부는 올해에도 센터 건립 대상지 4곳을 신규로 선정하는 등 오는 2017년까지 전국 15개 시도에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장애인형 국민체육센터를 건립한다는 계획입니다. 어제 히딩크 감독이 서울세계시각장애인 경기대에 왔었는데 네. 이천에 또 드림필드가 세워지는 모양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이 히딩크 감독이 많은 일들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게요. 네, 경기도 이천에 시각장애인을 위한 축구장인 히딩크 드림필드 개장을 했습니다. 이천시는 지난 2013년 재단과 드림필드 건립 협약식을 맺었는데요. 2012에 4억 원을 들여서 800제곱미터 규모의 구장을 지었습니다. 미워할래야 미워할 수 없는 감독입니다. 히딩크 감독. 그렇습니다. 네, 히딩크 감독은 이제 이날 드림필드 건립 초기에는 이 월드컵이 개최됐던 도시에만 건립할 예정이었는데 네. 개최지가 아닌 다른 도시에서도 이 드림필드를 건립하고 싶다는 이야기를 전에 듣고서 계획을 바꿨다면서요. 이천 구장 개장식에 참석하게 돼서 굉장히 영광스럽다고 네. 소감을 밝혔습니다. 13개째 구장이 되는 모양이에요. 예, 네. 다음 소식은 부산 점자 도서관 소식이네요. 네, 부산 점자 도서관이요. 부산시 장애인종합복지관의 지원을 받아서 찾아드림 정보센터 운영을 이번 달부터 시작했습니다. 찾아드림 정보센터에서는 이 시각장애인이 원하는 정보를 즉시 찾아주거나 점자, 음성 CD, 파일 등의 형태로 제작해서 제공함은 물론이고요. 정치, 경제, 사회 등 이 관심 분야에 관한 소식을 전자 우편으로도 발송해 줍니다. 네, 이용 방법 좀 자세히 알려주시죠. 네, 부산에 거주하는 1에서 3급 등록장애 시각장애인이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고요. 네. 전화 또는 방문해서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번 사업 기간은 오는 12월까지고요. 이용료는 무료입니다. 아유, 그렇군요. 네. 자, 서울시가 중증 장애인을 돌보는 가족들을 위해 휴가제 지원 대상을 지난해보다 좀 더 높게 확대했군요. 네, 그렇습니다. 서울시가 지난해 115명을 지원했는데 올해는 1,318명으로 장애인 가족 휴가제 지원 대상을 대폭 확대했습니다. 휴가제 운영 기간은 이달부터 오는 10월까지로 서울시 내 44개 복지관에서 자체 계획에 따라서요. 경기도 양평, 부산, 설악산, 제주도 등에서 프로그램을 시행하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참여 방법 좀 알려주시죠. 네, 참여 방법은 참여를 원하는 가족은요. 거주지와 가까운 장애인 복지관에 신청하면 되고요. 1박 2일 또는 2박 3일 등 휴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네, 장애계 단체 소식 마지막으로 전해주시죠. 네, 한국지적장애인복지협회가 서울시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오는 15일부터 다음 달 19일까지 장애인 가족을 대상으로 지적장애인 부모대학을 실시합니다. 교육과정은 영유아기, 아동 청소년기, 성인기 등으로 이 3개로 나눠지고요. 1강에서는 자녀에게 실제로 적용할 수 있는 성교육, 2에서 4강에서는 집단 심리치료 프로그램, 5강에서는 장애 부모가 알아두면 도움이 되는 법률 지식 등의 강의를 진행하게 됩니다. 참가 신청은 한국지적장애인복지협회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장애계 뉴스 브리핑 시간이었습니다. 궁금한 정보가 있거나 방송에 참여하고 싶은 청취자분들은 언제든지 함께해 주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장애계 뉴스 브리핑 박정인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내 손을 잡아요에서는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알고 싶은 정보가 있다. 아니면 방송에 참여해보고 싶다. 함께 나누고 싶은 사연이 있다. 모두 좋습니다. www.facebook.com/kbickTV로 메시지 주시거나 진행자에게 메시지를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인터넷에서 포피 채널을 검색하면 블로그를 통해서도 참여가 가능합니다. 방송에 참여하신 청취자분께는 문화상품권을 선물로 드리니까요. 많이 참여해주세요. 네, 방송을 들을 수 있는 방법도 알려드릴게요. KTV 홈페이지 ktv.go.kr/radio나 모바일 앱 팟빵으로 접속을 하면 실시간으로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도 만날 수가 있습니다. 혹시 실시간으로 진행되는 방송을 놓치신 분들은 팟캐스트 서비스를 이용하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KTV 인터넷 라디오 포피 채널 내 손을 잡아요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다음은 시각장애인들이 보고 싶은 다양한 영상 컨텐츠를 해설해주는 영상 해설 시간입니다. 네, 매주 월요일은 주말 동안 있었던 흥미진진한 스포츠 영상을 해설해드리는 주간 스포츠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 준비된 스포츠 영상은 뭐 있죠? 오늘 영상은요. 배꼽 잡을 준비를 하셔야 돼요. 네. 네. 그렇군요. 영상 주제가 스포츠 진기명기입니다. 네, 그렇군요. 스포츠 진기명기하면 뭐 진기한 일이라든가 굉장히 재밌는 장면이라든가 이런 거 쓸 때 얘기하는데. 네. 제가 근데 영상을 4개를 준비했는데 다 할 수 있겠죠? 네. 먼저 메이저리그 LA 다저스의 투수들이 남다르게 수비를 한 장면, 그리고 KBO 리그 한화의 조인성 선수가 홈런을 치고 하이파이브를 하는데 김태균 선수에게 벌어진 일, 그리고 마지막으로 NBA에서 버저비터가 울리는 순간에 3득점에 성공한 시카고 불스의 데릭 로즈 선수의 영상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먼저 LA 다저스 영상부터 볼까요? 8번째 투수네요. JP 하웰입니다. 10경기 1패를 기록하고 1.42의 평균 자책점. 브레이킹볼 밀어칩니다. 이번에 깨끗한 중전 안타. 2사 이후에 연속 안타가 터지면서 조던 파체코는 3루까지 달립니다. 볼카운트 1&1. 오늘 무려 8명의 투수를 마운드에 쏟아붓고 있는 LA 다저스. 떨어지는 변화고 공이 뒤쪽으로 빠졌고 3루차가 홈에서 아웃입니다. 이렇게 세 번째 아웃 카운트가 다시 한번 루상에서 만들어지며 일단은 이닝이 종료. 하지만 시페일 감독이 움직일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일단 하웰이 태그를 하는 과정에서 뭐 엄청난 태그를 했습니다. 네. 제가 볼 때 뒤도 안 돌아보고 태그를 감으로만 한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자, 지금 들어오는 타자를 한번 봤죠. 여기서 공을 받자마자 일단 글러브부터 뒤로 보냈어요. 그렇습니다. 몸을 뒤로 돌리기에는 이미 중심이 빠져 있었고 태자가 지금쯤이면 들어온다는 것을 알고 일단 글러브부터 뒤로. 네. 저것이 또 하필이면 발에 정확히 닿은 것 같거든요. 보지 않고 비하인드 태그로 지금 정확하게 태그가 이루어졌어요. 제가 비하인드 캐치는 많이 봤지만 홈에서의 비하인드 태그는 또 참 언제 본지 모르겠습니다. 13회 말로 넘어갑니다. 네, 길게 진행된 경기에서 재밌는 장면이 나온 것 같은데 설명해 주시죠. 네, 한국 시간으로 5월 4일 다저스 스타디움에서 치러진 LA 다저스 대 애리조나 다이아몬드 백스의 경기가 무려 13회 초까지 온 상황이었어요. 네. 점수는 0대 0이었고요. 13회까지 올 때까지 한 점도 서로 내주지 않았다는 거. 이거 자체가 진기명기 아닙니까? 네, 스포츠 진기명기. 네, 이 JP 하웰 선수는 이 경기에서 8번째 투수로 13회부터 등판을 했는데요. 투아웃 상황에서 한 번만 더 아웃카운트가 되면 되는데 조던 파첸코와 아론 힐에게 연속 안타를 맞고 2사 1-3루까지 몰렸어요. 오, 완전 코너로 몰렸습니다. 네, 0대 0으로 어떻게 13회까지 왔는데 자기가 이제 투수로 올라오자마자 한 점 내주게 생긴 네, 거니까. 지게 생겼거든요. 네. 진짜 초조하겠죠. 네. 이 초조한 마음으로 저는 뭐라도 하고 싶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타석에는 클리프 패닝턴 선수가 섰는데요. 3구째 공이 포수 야스마니 그랜달 선수에게 맞고 포수의 오른쪽으로 튀었어요. 네네네네. 네. 포수가 죽자사자 공을 향해 뜁니다. 네네네네. 그리고 3루 주자는 홈을 향해 빨리 달려오고요. 네, 이럴 때는 포수가 홈을 벗어났기 때문에 네. 투수가 홈으로 백업을 들어와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하웰이 3루 주자를 막기 위해 홈으로 달려갑니다. 네. 속으로 안 돼!를 외쳤겠죠. 안 돼! 점수 주면 안 돼! 들어오면 안 돼! 그래서 그러니까 포수가 하웰에게 공을 던져줬는데요. 오른쪽으로 굴러가는 공을 잡아서 던지니까 하웰은 그 공이 오는 쪽으로 몸을 돌려서 주저앉은 채로 잡았어요. 송구가 빗나갔군요. 네, 그래서 몸이 오른쪽을 향해 있는 거죠. 네. 3루 주자는 왼편에서 오고 있는 거고요. 근데 이때 하웰의 순발력이 기가 막힙니다. 어허. 네, 주저앉은 자세도 그렇고 몸을 돌려서 아웃시키려면 이미 늦었거든요. 네. 공 잡은 손을 뒤로 쭉 빼서 보지도 않고 3루 주자의 발을 태그해서 아웃시켜요. 네. 돌아앉은 채로 일단 아무데나 일단 맞기만 해봐라 하는 심정으로 팔만 뒤로 뺐는데 그 팔에 발이 닿은 거죠. 일단 어떻게 좀 하고 보자. 네. 홈 플레이트라도 지키고 보자. 네. 내가. 네, 어디라도 그런데 맞고 보자. 네. 이런 식으로. 다리를 태그. 네네. 이 하웰이요 2005년부터 선수로 데뷔를 했더라고요. 네, 오래됐군요. 네, 그럼 지금 야구 경력이 10년이잖아요. 10년. 네. 10년이면 서당께도 풍어를 읊는다는 속담이 있는데 야구 선수는 안 보고도 상대 선수를 아웃시킬 수 있는 10년을 활동하면 그렇게 된다 이거죠. 초능력이 생기나 봅니다. 네. 네. 하웰에게는 평생 잊지 못할 그런 그렇죠, 경기 그렇죠.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렇게 0대0 점수를 지켜낸 LA 다저스는 이제 13회 말에 공격을 하는데요.
마치 하웰의 멋진 수비에 대한 보답을 하듯이 포수였던 그랜달이요. 끝내기 홈런을 쳐서 1대0으로 승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요. 참 LA 다저스가 좀 보기 좀 힘든 0대0의 13회면 참 보기 힘든 장면이거든요. 네. 그 경기에서 이겼다. 하웰에게도 그렇고 다저스에게도 그렇고 굉장히 잊지 못할 장면일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LA 다저스에는 좀 이상한 능력자가 많은 것 같아요. 이번에는 클레이튼 커쇼가 주인공입니다. 네. 어떤 장면인지 확인해 보죠. 선두타자 엘리안 에레라부터 3회 말 미러키의 공격 초구를 공략합니다. 이번엔 이게 무슨 캐치인가요? 클레이튼 커쇼. 어제는 JP 하웰이 백태그를 선보이더니 이번에는 클레이튼 커쇼가 백캐치를 선보입니다. 아니 지금 다저스 유행인가요? 네. 모든 걸 뒤로 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자, 초구를 공략했던 에레라. 자, 등 뒤쪽에서 보지도 않고 이 공을 따내고 있는 클레이튼 커쇼입니다. 아니 지금 다저스가 최근에 농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어제는 노룩 태그, 지금은 노룩 캐치. 노룩 태그다. 노룩 캐치가 나왔는데요. 농구에선 그런 장면들이 많이 나오죠. 노룩 패스라 그래서 상대의 눈을 속이고 원래 이제 눈으로 이렇게 쏘면서 네. 눈짓을 하면서 이제 저 패스를 하는데 그렇지 않고 노룩 패스하면은 그게 수비들이 속고 이게 시선을 그게 다른 데 바뀌어지는. 두고 슛을 네네. 쏘는 그런 거 말하는 시선이 거군요. 다른 데 두고 패스를 하는 거죠. 아. 네, 슛은 좀 어려우니까 이제 패스를 받아서 이제 그러니까 그렇게 수비를 벗기는 건 있는데 야구에서 노룩 태그나 노룩 캐치하는 건 쉽지 않죠. 그렇죠. 그러니까 진기명기. 네. 네, 아까 해설자가 말했듯이 이 경기는 하웰이 백태그 수비를 보여준 다음 날 치러진 미러키 브루어스 대 LA 다저스 경기였는데요. 한 선수는 안 보고 태그아웃하고 한 선수는 바로 다음 날 안 보고 공을 잡는 희한한 팀이네요. 네. 그러네요. 참 대단한 팀입니다. 네, 이 상황은 3회 말에 LA 다저스가 0대1로 앞서가고 있었는데요. 다저스 수비로 투수 커쇼가 공을 던져요. 타석에선 엘리언 헤레라 선수가 공을 낮게 칩니다. 그런데 갑자기 커쇼가 오른쪽 무릎을 꿇고 뒤를 돌더니 팔을 뒤로 빼서 공을 잡았어요. 어허. 갑자기 몸을 뒤로 돌려요. 왜 돌리지? 이 뭐지? 황당한 상황에 헤레라는 일단 1루로 달려가는데요. 커쇼는 아웃이지. 네. 커쇼는 아무렇지 않게 일어서서 공을 그렇지. 1루로 던지고 헤레라는 1루 아웃이에요. 주로에 반밖에 못 왔는데도 이미 아웃이 네. 됩니다. 네. 뭐 여지없이 아웃이에요. 네. 왜 갑자기 뒤를 돌았어요. 왜 아니 그 이유가 뭐지? 뒤를 돌아서 무릎을 꿇더니 보지도 않고 공을 아니. 잡았어요. 아 대단합니다. 등에 눈이 있는 건가요? 네. 제가 예측을 해보자면 의도된 행동은 아닌 것 같아요. 공을 잡아서 빨리 던져야 하니까 순간적으로 몸이 먼저 돈 거죠. 아. 그리고 공이 커쇼의 동작보다 한 발 늦게 온 거고요. 아. 공보다 빠른 사나이. 그러니까 이게 공을 빠르게 던지려면 이제 한 바퀴를 돌아야 되는데 네. 예, 미리 돌았군요. 미리 돌았는데 미리 공이 잡혔고. 예. 어쨌든 뭐 그 공이 투수 앞으로 갔기 때문에 뭐 아웃은 아웃입니다만 상당히 멋지게 잡았네요. 그러니까 빨리 아웃시켜야 돼서 몸을 돌렸는데 공이 안 왔는데 공이 안 잡았는데 하는 찰나에 공이 괜찮아 여기 쌍 이렇게 하는 이게 것처럼 이제 소가 뒷걸음질 치다가 이제 쥐잡는 골. 네. 이런 골이다라고 할 수 있겠어요. 대단하죠. 네. 그래서 이날 경기는 그런데 네. 미러키가 4대3으로 이기게 됩니다. 다저스가 승리했다면 이 백캐치가 분명히 화제가 됐을 텐데 네. 지는 바람에 별로 기사가 없더라고요. 그러게요. 하웰 기사는 진짜 많았거든요. 왜냐면 또 보기 드문 경기였으니까 하웰 네. 기사 많지만 그 커쇼가 그냥 실수한 건데 사실 어떻게 보면 네, 그렇습니다. 네. 정말 뒷걸음 치다가 쥐를 잡았죠. 네, 그렇습니다. 네, 아무튼 이제 외국의 야구 진기 명기를 봤으니까요. 이제 우리나라 야구로 가죠. 수비 진기 명기가 아니고요. 하이파이브 진기 명기입니다. 축구로보단 좌측이 41%하고 27% 높기 때문에 좀 앞에다 놓고 그렇군요. 왼쪽으로 갑니다. 좌익수 뒤쪽으로 당장 넘어갑니다. 조인성의 올 시즌 첫 안타는 바로 홈런이었습니다. 조인성 선수가 연습 배팅을 할 때 계속해서 홈런을 만들어냈는데 역시 게임까지 연결되는 모습입니다. 김태균 선수는 왜 이러고 있나요? 그러게요. 지금 때리다가 빗 맞으면서 넘어졌어요. 그래도 김태균의 배라서 좀 그나마 좀 다행인 것 같네요.
네, 웃음이 터졌는데 저는 왜 웃었는지 이제 모르기 때문에 홍옥희 씨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네, 그 자세히 설명을 안 해주죠. 네. 이 영상은요, 5월 6일에 치러진 한화 이글스 대 KT 위즈의 경기인데요. 이때는 1대 0으로 한화가 앞서가는 2회 말 한화 공격이었고요. 주자는 1루에 있었고 투아웃된 상황이었어요. KT의 선발 투수는 크리스 옥스프링이었고요. 네. 이름이 발음하기가 어려운. 타석에는 조인성 선수가 섰습니다. 네. 그리고 이어서 조인성의 시즌 첫 홈런이 터집니다. 네. 1루 주자까지 홈을 밟아서 점수는 3대 0으로 벌어집니다. 네. 그리고 조인성은 홈런을 친 후에 시즌 첫 홈런이니까 얼마나 또 기쁘겠어요. 그럼요. 그라운드에 있는 선수들과 차례로 하이파이브를 하고 더그아웃에 들어가기 전에 더그아웃에 앉아있는 선수들과도 차례로 하이파이브를 하면서 지나가요. 그런데 갑자기 김태균 선수가 더그아웃에서 배를 부여잡고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고통스럽지? 네, 일단 영상에 나오는 대로 말을 해드리자면 네. 조인성은 더그아웃에 들어와서 배를 부여잡고 있는 김태균을 쓱 보고는 어이없다는 것처럼 웃어요. 아이고 가짠다 이런 표정으로 다시 바로 앉은 김태균도 머쓱하게 웃고요. 캐스터도 웃죠. 이들이 왜 이렇게 웃고 있는지는 지난 상황을 다시 보여주면서 설명을 하는데요. 네. 조인성이 더그아웃을 지나갈 때 김태균은 잘했다 하는 의미로 조인성의 머리를 세게 칩니다. 근데 세게 쳐서 벌을 받은 거예요. 이 김태균이. 네. 조인성의 머리 근처도 못 가서 손은 빗맞고 어허. 또 얼마나 세게 힘을 줬었는지 중심을 잃고 앞으로 넘어지거든요. 네. 근데 앞에는 더그아웃 울타리가 있었어요. 네네. 그래서 앞으로 고꾸라지는데 배가 에어백 기능을 한 거예요. 무거운 배가 넘어가지 못하고 울타리에 대롱대롱 걸렸거든요. 그러니까 다리는 더그아웃 쪽에 있는데 상체는 더그아웃 울타리 밖으로 넘어간 거죠. 반 접힌 거예요? 네, 홀더 인사를 한 거예요. 반으로 딱 접혀서. 이때 캐스터가 마지막에 한마디를 보태죠. 김태균의 배라서 다행인 게 아닌가. 만약에 제 배였으면 어땠을까요? 비슷한 상황이 벌어지지 않았을까. 아니, 제 그 배가 그렇게 강하진 않은데. 네. 아, 그래요? 연약한 네. 배인가요? 네. 네. 뭐 웃기는 장면이 또 하나 더 있었어요? 아, 근데 저는 이 장면보다는 뭐가 웃기냐면 이 영상이 스포티비 영상이거든요. 네. 유튜브에 영상을 올리면서 제목을 이불 빨래를 널었다라고 지어놨어요. 이불 빨래를 널었다. 나 알겠다. 제목을 보고 네. 제목을 보고 이불 빨래 널었다는 게 뭐야? 그래서 영상을 틀었는데 영상을 보자마자 웃음이 나오는 거예요. 이불 빨래는 난간이나 빨래줄에 이렇게 널어놓잖아요. 네. 김태균이 이불 빨래가 좋다는 거예요. 그래요. 김태균 선수가 새로운 별명이 또 생겼겠는데 그럼? 네, 김태균 선수가 되게 별명이 되게 많나 봐요. 김별명이라고. 네. 별명이 따로 있어요. 김별명. 네, 별명이 너무 많아서 김별명이고 별명이 너무 많아서 본명이 뭔지 모르겠다. 그래서 김본명이다. 이런 식으로 별명이 굉장히 그렇죠. 굉장히 맞습니다. 많아요. 네. 어떤 별명이 있습니까? 뭐 많은 별명이 있겠죠. 네. 김똑딱. 김똑딱이라는 건 이제 홈런을 많이 안 쳐서 그렇고. 네. 김도돔? 왜 이랬죠 이건? 이건 뭔지 모르겠어요. 네. 김칩작이라고 있고. 김흐뭇. 흐뭇한 표정을 지어서 그렇고. 김화남, 네. 화나서 그런 것 같고, 네. 김착함, 화남과 착함이 공존한 선수였군요. 다양한 표정이 있는 선수인 것 여러 같아요. 가지. 네. 그러니까 그만큼 재밌다는 얘기예요, 이 선수가. 네. 그래서 이렇게 네티즌들이 다 댓글 보니까 이렇게 하루에 하나씩 별명을 만드는 별명 제조기 오늘은 김이불이구나 하더라고요. 네. 조인성 홈런에 김태균은 이불이 된 사연. 김폴더. 네. 네. 그런데 저희가 다음 영상 볼 수 있을까요? 예, 있습니다. 네, 그럼 좀 빨리 진행할게요. 네, 그래요. 자, 다음 영상은 농구 영상이에요. 농구. 네. NBA 영상 한번 보시죠. Looking, finds Rose. Rose trying to get open, fires away. Bang! It's over. The Bulls win at the buzzer. It still is a madhouse on Madison as Derrick Rose nails the three. And the Bulls take a 2-1 lead in this Eastern Conference semifinal.
네, 역시 제가 싫어하는 영화가 등장했습니다. 네. 네, 이 경기는요. 한국 시간으로 9일에 시카고에서 열린 2014-2015 NBA 플레이오프 동부 컨퍼런스 준결승 3차전 시카고 불스 대 클리블랜드 캐벌리어스의 경기입니다. 네. 지금 영상은 4쿼터를 무려 3초를 남겨두고 96대 96 동점인 상황인데요. 이야, 승부를 결정낼 수 있는 순간. 네, 준결승전이기 때문에 승부가 나지 않으면 연장전에 돌입해야 그렇죠. 되죠. 농구는 원래 그런 게 없어요. 그냥 연장이야. 그냥 동점. 네. 네. 근데 이 3초의 드라마틱한 장면이 펼쳐집니다. 3초. 예. 데릭 로즈가 같은 편 선수로부터 패스를 받고 경기장을 반바퀴 크게 도는데도 클리블랜드 선수가 끈질기게 따라붙어서 좀처럼 슛 기회를 얻지 못하고 있었어요. 네. 시간은 자꾸 가는데. 예. 그래서 그 사이에 얼른 슛을 넣어야겠다고 생각을 했는지 에라 모르겠다. 그냥 던지고 보자. 슛 해가지고 공이 손을 떠나는 순간에 경기가 끝났다는 걸 알리는 버저비터가 울리고 네. 공은 깔끔하게 들어가서 무려 3점 득점에 성공합니다. 이기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죠. 이기는 거죠. 3초를 남겨두고 3초면은 그냥 깜빡할 시간 아니에요? 눈 깜빡할 시간 아닌가? 그 깜빡할 시간에 3점 슛을 무려 넣었어요. 네, 경기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라는 명언이 여기서 진짜 들어맞는 게 아닌가. 그런데 시카고랑 클리블랜드가 4쿼터 때 진짜 혈투라고 할 만큼 엄청난 점수 내기를 하고 있었거든요. 종료 41초 전에는 클리블랜드의 르브론 제임스가 자유투 득점으로 역전을 해서 93대 92로 앞서갔는데요. 종료 33초 전에는 시카고의 지미 버틀러가 재역전시키는 득점에 성공해서 93대 94로 시카고가 다시 앞서가고요. 경기 재밌게 하네. 또 23초 전에 클리블랜드의 타지 깁슨이 자유투를 넣어서 93대 96으로 또 이기게 되고요. 네. 또 10초 전에 시카고의 J.R. 스미스가 동점 슛을 넣어서 96대 96이 된 거고 다 따라왔는데. 네, 데릭 로즈가 이때 버저비터 3점 슛을 넣어서 활용 점정을 찍은 거예요. 데릭 로즈 별명이 있어요? 네, 데릭 로즈가 로즈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 데릭 로즈를 장미형이라고 부르더라고요. 장미형. 친근하게. 네, 근데 마지막에 형님께서. 3점 슛을 넣고 나서 이 데릭 로즈의 표정이 형이라고 부를만 하는데 왜냐면 그 같은 팀 선수들이 기뻐서 막 달라붙는데 내 얼굴 가리지마 하는 것처럼 고개를 꼿꼿이 세우고 이런 슛 처음 보는 사람들처럼 왜 이래? 하는 표정을 짓거든요. 별거 아니라는 표정. 이 버저비터 샷이 되게 역사적인 샷이었다고 하는데. 네, 신기한 비화가 있는데요. 미국 농구의 전설 마이클 조던 아시죠? 조던 선수가 활약했던 1989년 당시 시카고 불스 대 클리블랜드 캐벌리어스의 경기에서 지금과 똑같은 버저비터 슛이 있었다고 합니다. 네. 그때는 물론 조던이 버저비터 슛을 넣은 거고요. 네. 101대 100으로 시카고가 승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1997년에 마이클 조던이 버저비터 슛을 넣은 걸 끝으로 시카고는 없었어요. 플레이오프에서 한 번도 버저비터 슛을 넣지 못하다가 18년 만에 데릭 로저가 마이클 조던을 재현을 한 거예요. 자, 혈투의 결과가 마이클 조던의 영광을 재현하는 버저비터 샷이라니. 네. 참 시카고 팬들. 시카고가 또 오랜만에 플레이오프에 진출했기 때문에 네. 흥분을 감출 수 없었겠다라는 생각 듭니다. 네, 시카고가 과연 플레이오프에서 어떤 결과를 갖게 될지는 계속 지켜보면 될 것 같고요. 네. 주간 스포츠는 이만 마칠게요. 보자 열정으로 뛰자 희망으로 어둠을 넘어선 빛나는 도전 2015 서울 세계시각장애인 경기대회 5월 10일부터 17일까지 대한민국 서울에서 펼쳐집니다. 시각장애인 선수들의 희망찬 질주 2015 서울 세계시각장애인 경기대회. 여러분은 지금 KTV 포피 채널 내 손을 잡아요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다음 코너는 세종 포커스입니다. 오키 씨가 진행합니다. 네, 우리나라 경제가 저성장 구조로 가는 양상을 보이면서 빈부격차나 일자리 문제 등이 주요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중앙정부는 물론 기업과 지자체까지 한마음이 돼서 창조 경제를 통해 경제 활성화에 힘쓰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오늘 강원 지역의 창조경제 혁신센터가 문을 열었습니다. 이번이 10번째로 출범한 혁신센터인데요. 그래서 오늘 세종 포커스에서는요. 지역별 혁신센터 개소에 따른 창조경제 의 성과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미래창조과학부 창조경제진흥과 김요식 과장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김유식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강원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열었잖아요. 근데 이 창조경제가 아직 어떤 개념인지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이 좀 있거든요. 창조경제는 과장님이 보시기에 어떤 개념인 것 같나요? 아직 뭐 좀 어렵다라고 이제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쉽게 좀 말씀을 좀 드리면 네. 그동안 우리는 이제 소위 모방형 내지는 추격형 경제 모델로 성장을 해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모방형 모델에서는 앞서가는 기업들의 기술과 제품을 이제 추격하는 이런 방식이 있고요. 그렇죠. 그에 반해 창조경제는 전 국민의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해서 기존에 존재하지 않았던 제품이나 또는 새로운 기업, 네. 새로운 산업을 만들어가는 성장 모델이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네. 추격형 성장 모델에서 선도형 성장 모델로 진화하기 위한 발전 전략이다.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 그 창조경제에서 창조경제혁신센터가 큰 역할을 하게 될 것 같은데요. 예.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나요? 우선 혁신센터는 중앙정부, 그 다음에 지자체, 대기업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그런 형태의 새로운 지역 혁신 모델입니다. 그래서 혁신센터 운영에 대해서는 미국이나 일본, 영국 등에서도 문의가 종종 오고 있고요. 실제로 이분들이 혁신센터를 방문을 해서 벤치마킹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제가 볼 때는 혁신센터 자체가 네. 지역 혁신 모델 새로운 창조 경제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네. 구체적인 역할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국민 누구나가 방문을 하면은 거기에 다른 예비 창업자나 선배 창업자하고 아이디어나 경험을 교류를 하고요. 네. 그 다음에 전문가들이 멘토링을 또 해줍니다. 네. 그리고 아이디어를 구체적으로 구현할 수 있는 시작품 제작 등을 지원을 하고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지역에 유망한 중소벤처기업들을 발굴을 해서 네. 이런 기업들이 지역에 국한되지 않고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엔젤 펀드나 벤처 펀드 등을 통해서 투자를 또 지원을 하고 있고요. 네. 그 다음에 혁신적인 상품에 대해서는 국내 판로 개척, 또 이제 해외 진출이 필요한 기업에 대해서는 해외 진출, 이런 것들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지역의 혁신 기능을 담당하는 허브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네. 그 과정에서 이제 전담 기업들이 이제 매칭이 돼 있기 때문에 대기업들은 경험하고 노하우 뭐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고요. 그 다음에 국내외에 상당한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의 벤처 창업가나 중소기업들이 성장할 수 있는 성장 사다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이런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다양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강원 창조경제혁신센터가 문을 열었잖아요. 예. 이 강원 지역에서 문을 연 의미는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강원도는 그 제조업보다는 자연 자원을 활용한 관광 서비스가 강하고요. 네. 그다음에 농업의 비중이 상당히 높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10번째로 출범하는 강원센터는 다른 지역 센터에서 하지 않았던 이제 빅데이터를 활용한 창업, 그다음에 빅데이터를 활용한 기존 그 관광이나 농업의 고부가 가치화를 지원하는 사업을 역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빅데이터 사업은 그동안 보면은 네. 그 미래 신산업으로 이제 크게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그런 반면에 국내에서 본격적으로 이제 데이터를 수집, 분석, 활용하는 이런 것을 통해서 새로운 비즈니스를 창출하는 사람이 그렇게 흔치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네. 산업적으로 보면 상당히 초기 단계에 있기 때문에 강원센터에서는 빅데이터를 이제 수집하고요, 분석, 활용할 수 있는 이런 지원 체계를 마련해서 강원도가 중점적으로 하려고 하는 분야가 관광, 농업, 헬스케어 이 세 가지 분야입니다. 그래서 이런 데이터를 활용해서 이 세 가지 전략 분야에 대해서 창업이나 기존 기업의 성장을 지원하는 이런 역할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이 빅데이터 활용 사업은 단지 이제 강원도에 국한된 게 아니고 강원도를 시작으로 해서 전국으로 확산하는 그런 역할을 수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네, 그 강원혁신센터의 지역경제 파트너가 국내 포털 사이트 중 하나인 네이버라고 들었는데요. 네이버가 파트너가 되면서 예상되는 성과는 어떤 게 있을까요? 우선 지금 17개 센터 중에서
현재 15개 센터에 이제 전담 기업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대부분 이제 제조업 기반의 기업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IT 서비스 기반인 기업은 보면은 대전의 SKT, 그다음에 경기센터의 KT, 강원도 이제 네이버, 제주의 이제 다음 카카오 이렇게 이제 돼 있는데요. 네이버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IT 서비스 내지는 플랫폼 기업입니다. 그래서 그 기업의 강점인 그 IT 서비스 관련된 사업 경험 또 뭐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말씀드린 빅데이터 활용 플랫폼을 새롭게 이제 구축하려고 하고 있고요. 네. 그 다음에 그 클라우드 소싱 좀 어려운데요. 네. 대중들의 아이디어나 이런 것들을 광범위하게 활용해서 새로운 창업이나 사업을 추진하는 그런 플랫폼입니다. 그래서 이런 새로운 IT 기반의 플랫폼 사업을 본격적으로 네이버의 역량을 활용해서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이런 부분은 기존의 그 국내에서는 큰 산업으로 발전하고 있지 못한 새로운 산업 분야이기 때문에 새로운 신산업의 창출 기반이 여기서 조성이 될 거다 이렇게 이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 강원 혁신센터 외에 또 어느 지역에 이런 혁신센터들이 있나요? 작년 9월 달에 대구센터가 확대 출범을 했고요. 네. 그다음에 대전이 10월 달, 그다음에 전북이 11월, 경북이 12월인 게 4개 센터 작년에 공식 출범을 했고요. 네. 금년에는 1월 달에 이제 광주가 오픈을 했고 충북이 2월, 부산 경기가 3월에 오픈을 했습니다. 그리고 경남에 4월에 오픈을 해서 총 9개 센터가 운영 중에 있고요. 그러니까 오늘 이제 개소하는 데를 포함한 10개 센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출범한 그 대전 센터하고 대구 센터는 네. 기존의 그 창업 공모전 등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격주 단위로 벤처 투자 대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의 유망한 벤처들이 엔젤 투자나 이제 VC들의 투자를 받을 수 있는 이런 모임들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많은 숫자는 아니지만 그 해외 진출을 실제로 지원하는 역할들 그동안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활동 등을 통해서 지역에서 네. 보면 대전이나 대구 지역에서 창업력 열기가 상당히 고조가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성공 사례도 일부 이제 만들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이제 하반기에 다른 지역의 센터가 완료가 되면 대구나 대전 수준으로 네. 센터 운영이 번개도 오를 것으로 일단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총 17개가 지어질 예정인데 지금 10개까지 지어진 거죠. 그렇습니다. 네, 앞으로 또 어디가 더 생길 예정인가요? 지금 아직 출범하지 않은 지역이 충남, 인천, 제주, 울산, 전남, 서울, 세종 이렇게 이제 7개 지역이고요. 네. 현재는 해당 지자체하고 전담 기업하고 네. 그다음 미래부하고 출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계획이 그 금년 상반기 중에 이제 17개 센터를 다 완료할 목적인데요. 네. 그런 일정의 차질이 없도록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요. 이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성과 그리고 앞으로의 그 기대 가치 어떤 게 있으실지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 대구가 가장 먼저 이제 작년 9월에 확대 출범을 했고요. 그래서 네. 지금까지 보면은 한 8개월 정도가 경과가 됐기 때문에 네. 벌써 성과를 얘기하기는 좀 이른 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의미 있는 성과들이 좀 나오기 시작하는 시점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통계를 좀 말씀을 좀 드리면 올 1월 달에 센터에서 보육하고 있는 그 벤처 기업이 한 45개 정도가 됐습니다. 네. 네, 지난달 기준으로 보면 한 110여 개 정도로 확대가 됐고요. 네. 그다음에 센터에서 하는 멘토링, 그다음에 시작품 제작 지원 등도 네. 보면은 금년 1월에 비해서 한 2-3배 정도 일단 양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센터하고 연계해서 향후 5년간 3,500억 규모의 이제 벤처 펀드를 조성할 계획에 있는데요. 네. 이런 펀드를 통해서 현재까지 한 145억 정도 투자 유치가 이제 확정이 됐습니다. 네. 조금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대구 센터 같은 경우에는 대구 지역의 한 자동차 부품 생산 업체가 전담 기업인 삼성으로부터 한 30억 정도 투자를 유치를 받았고요. 네. 그리고 나서 협력 업체로 등록이 돼서 기존의 지역 업체에서 이제 글로벌 기업하고
연계해서 사업을 네. 할 수 있는 그런 업체로 선정을 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대전센터 같은 경우에는 태그웨이라는 이제 벤처 기업이 있는데요. 네. 금년 2월달에 유네스코에서 이제 그 인류 삶에 영향을 준 세계 10대 기술을 선정을 했는데요. 그 네. 중에서 그랑프리 이제 수상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성과 사례들이 네. 다른 센터들로 이제 확산이 되고 하면은 하반기부터는 좀 더 구체적이고 좋은 성과들이 많이 나올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로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교두보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창조경제혁신센터를 통해서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고 특히 지역 인재나 중소기업 그리고 벤처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됐으면 합니다. 과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네, 지금까지 미래창조과학부 김유식 창조경제진흥과장과 함께 창조경제혁신센터 개소에 따른 창조경제의 성과에 관해 알아봤습니다. 네, 5월 11일 월요일 내 손을 잡아요.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오후 1시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진행의 권순철이었습니다. 홍옥희였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이 순간 이곳에 너와 나 우리 하나 되어 모두 함께 넘어가 큰 세상 향해 두 팔 벌려 이 순간 서로가 함께 우리 하나 되어 날개 활짝 펴고 세상 향해